프리미어 프로의 툴박스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어떻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택툴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툴박스에 있는 아이콘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시면 그 툴의 이름과 단축키가 나옵니다. 셀렉션 툴은 단축키가 이제 V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보시면 리플 에디트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플 에디트 툴. 리플 에디트 툴을 꾹 한 0.5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은요, 그 밑에 2개의 메뉴가 더 있어서 총 3개의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툴박스의 아이콘에 조그만 삼각형이 있는 아이콘들은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메뉴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리플 툴의 사용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리플 에디트 툴은 가편집을 하시고 나서 수정 편집을 할 때 사용하기 좋은 툴입니다. 자, 그럼 리플 툴을 선택된 상태에서 이 시퀀스의 타임라인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편집 포인트에 갖다 대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선택 툴일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리플 툴이 선택되어져 있을 때는 노란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샷의 아웃 포인트를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마커가 있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 툴은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Z를 누르고요. 선택 툴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뒤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줄이는 건 되는데 뒤로 밀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존의 클립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리플 툴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옮겼을 때는 지금 보시면 붙어 있는 클립들이 같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리플 툴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수정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플 툴을 이용을 해서 마커에 맞춰서 음악에 맞게 수정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툴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플 툴을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할 때 프로그램 모니터 상을 보시면 화면이 2개로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 툴을 사용을 할 때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샷의 아웃 포인트가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모니터 상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편집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프레임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편집이 수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프레임은 뭘까요? 오른쪽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프레임은 지금 내가 수정하고 있는 포인트와 붙어 있는 프레임을 의미를 합니다. 자, 리플 툴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당겨지고 밀어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편집되고 있는 상황을 프로그램 모니터 상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임라인 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타임라인을 보시면 자, 이렇게 노란색 박스에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16이라고 되어 있고 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지금 마이너스 16 프레임이라는 것은 그만큼 클립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6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클립의 길이는 3초 13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이 타임라인 상만 보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모니터의 변화와 그리고 타임라인 상에서 내가 얼마나 수정을 하고 있는가를 비교를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타임라인과 프로그램 모니터를 번갈아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리플 툴을 이용을 해서 수정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의 위치에 맞춰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의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서 길이를 일정하게 수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고 짧은 대비를 만들면서 수정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에는 리듬감이 필요한데요. 리듬감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샷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샷의 길이를 일률적으로 똑같게 하게 되면 리듬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변화를 느끼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를 통해서 편집의 리듬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리플 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리플 툴을 이용을 해서 아주 손쉽게 마커의 위치에 맞춰서 수정 편집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편집된 영상의 느낌을 플레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정 편집을 했고요. 그러면 수정 편집된 부분을 이제 보면서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을 좀 찾아내야겠죠. 제가 이런 시간에 액션 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편집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작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가편집된 것을 쭉 보니까 자, 액션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디냐면 자, 이 부분이었어요. 자, 이 스파 장면에서 자, 이렇게 두 번을 불게 되죠. 후 불고 여기서 또 불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액션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속성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떤 툴을 사용을 하면 손쉽게 편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툴 중에서 슬립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슬립 툴. 자, 이 슬립 툴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슬립 툴을 사용을 하면 지금 아이콘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 클립 안에서 인아웃 포인트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슬립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립을 선택을 하고 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모니터를 보시면 화면이 4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로 바뀌는데 자, 제가 움직이는 화면과 움직이지 않고 있는 화면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화면은 제가 선택한 클립의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가 동시에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지금 선택한 클립과 맞닿아 있는 클립의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맞닿아 있는 여자 모델이 후 하고 거품을 불고 있는 장면과 그리고 지금 슬립 툴로 수정하고 있는 왼쪽 프레임을 액션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작이 맞을 겁니다. 지금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자, 동작이 자, 일치를 하게 됐죠.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러운 편집의 결과를 자,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수정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는 반복해서 수정된 편집본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더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보면서 또 수정할 부분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자, 여기서 남자 모델이 자, 팔을 자, 물을 이렇게 치려고 할 때 컷이 바뀌어 버리죠. 그럼 너무 급하게 애매하게 지금 컷이 바뀌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물을 치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컷이 액션이 끊어지기, 그러니까 동작이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경우도 어색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액션이 일어나기 전에 이 샷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툴을 사용을 하면 될까요? 자, 이럴 경우에는 롤링 에디트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롤링 에디트 툴. 자, 롤링 에디트 툴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툴 아래에 있는 롤링 에디트 툴을 사용을 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이 붉은색으로 돼서 좌우로 2개씩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요. 자, 롤링 에디트 툴은 이 컷과 컷이 만나 있는 이 편집 포인트. 자, 이 부분을 편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편집 포인트에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하고 자, 움직여 보면요. 왼쪽과 오른쪽 컷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롤링 에디트 툴은
맞닿아 있는 두 개의 포인트를 한 번에 수정을 할 수 있는 툴이다. 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롤링 툴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자,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어서 수정할 부분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리가 놓여져 있는 접시가 회전을 하는데요. 이 회전하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아까 리플 툴이 있던 그 아이콘을 꾹 눌러 보시면, 자, 여기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툴은 속도를 조절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어에서 이 샷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이용을 해서 이 킹크랩이 화면을 좀 더 빠르게 지나가도록 속도를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샷의 길이를 좀 더 늘려줘야 됩니다. 그 늘린 만큼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 이 끝 포인트 부분과 그리고 자, 시작 포인트 부분을 조금씩 자,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늘린 거죠. 지금 속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선택을 해서 아웃 포인트를 잡고 간격을 자,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클립 안에 퍼센테이지로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표시가 됩니다. 지금 160 정도 표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약 한 속도가 원래 속도에서 50% 정도 더 빨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빨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원래보다 속도가 많이 빨라진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트 스트레치 툴은 자, 속도를 제어하는,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슬립 툴 안에 보시면 슬라이드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툴. 그러면 슬라이드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자, 슬라이드 툴은 여러분들이 아이콘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의 방향이 클립의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툴은 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컷을 슬라이드 툴로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립 자체의 인아웃 포인트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립의 타임라인 상에서의 위치가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를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슬라이드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한 클립은 인아웃 포인트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변하냐면 이 클립과 붙어 있는 앞뒤의 컷의 프레임이 자, 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타임라인 내에서 위치를 수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툴 아래에 있는 트랙 셀렉션 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트랙 셀렉션 툴은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컷부터 마지막 컷까지 한꺼번에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트랙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컷부터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세 번째 컷부터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샷들이 선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편집에 사용되는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리플 에디트 툴, 수정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롤링 에디트 툴이나 또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레이티 스트레치 툴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슬립과 슬라이드 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상황에 맞게 툴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툴을 바꿔가면서 사용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선택 툴만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리미어를 사용하는데 스킬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툴박스에 있는 여러 도구들을 선택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 안 드린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리플 툴과 다른 툴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전체 편집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툴은 바로 리플 에디트 툴입니다. 나머지 툴은 전체 편집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리플 에디트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수정한 컷 이후에 있는 컷들이 위치가 다 변해버렸죠. 그리고 전체 편집 길이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수정된 이 컷들도 이 마커의 위치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리플 에디트 툴을 사용을 할 때는 다 편집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수정 편집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처럼 편집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리플 툴을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수정한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부분까지 다 편집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 툴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거의 편집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신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다른 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면 이 편집된 부분에만 어떤 변화가 생기지 이후에 혹은 이전에 편집되어진 부분들에는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지금 롤링 툴을 사용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롤링 툴뿐만 아니라 슬립과 슬라이드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집하는 그 부분만 수정이 되지 나머지 부분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툴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트림 모니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림 모니터라는 것은
한두 프레임씩 아주 정교하게 편집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이 컷과 컷이 만나는 이 포인트, 자, 이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프로그램 모니터가 트림 모니터 상태로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화면이 이렇게 나뉘게 되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1, +1, -5, +5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됐는데요. 이게 수정되는 프레임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서 -1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1을 누르면,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사라졌죠. 자, 프로그램 모니터를 확인해 보면, 자, 이 이유는 타임라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에서, 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한 프레임이 떨어져 있죠. 자, 여기 이 왼쪽에 있는 클립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타임라인이 위치한 곳의 프레임입니다. 지금 이 플레이헤드가 보여지는 위치는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1을 했으니까 원래 있던 프레임에서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갭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1을 해보겠습니다. 자, +1을 하면 이 없어졌던 프레임이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서 플레이헤드가 그 다음 컷과 붙어 있게 돼요. 그러면 플레이헤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프레임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을 하면 한 프레임이 잘리게 되는 것이고요. +1을 하면 한 프레임이 더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 중에서 왼쪽이 작동을 하고 있죠. 이 왼쪽이 작동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오른쪽 클립을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오른쪽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트림 모니터 상에서 오른쪽 클립을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1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프레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다시 -1을 하면 한 프레임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 프레임씩 추가하거나 빼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수정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이, 자, 트림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택 툴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자, 이렇게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롤링 툴로 바뀌죠. 그럼 롤링 툴 상태에서도 트림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롤링 툴은 특징이 붙어 있는 두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수정해 주는 것이 롤링 에디트 툴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리플 에디트 툴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 -1 한 프레임씩 뿐만 아니라 5프레임씩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림 모니터의 사용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이 툴박스의 도구들을 의식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